뜨거운 감자 이휘재의 복귀 계속 보고 싶으세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무풀보다 악플, 뜨거운 관심은 성공의 의미가 아닐까? 황당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데, 자, 이휘재 씨 복귀가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이 형태로라면 다시 캐나다로 돌아갈 수도 있는 위기다라는 말들이 온라인상에서 많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휘재 씨가 캐나다에 돌아가지 않을 것 같다, 심지어 돌아가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까지 기사화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빠르게 살펴볼게요. 방송인 이휘재가 4년 만에 대중 앞에 섰는데 눈물을 흘렸고 참여의 뜻을 밝혔음에도 의견은 분분했다. 여전히 글을 보고 싶지 않다라는 반응과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지나치다 라는 옹호론이 부딪히고 있는데, 이휘재 입장에서 다행인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의 복귀 신고식이 꽤나 시끄러웠다라는 거죠. 무풀보다는 악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활동을 재개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은 오히려 최악의 상황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휘재의 활동 재개를 둘러싼 여론과 언론의 움직임은 분명히 분주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적표가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시청률이 낮았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이휘재의 복귀 효과는 딱히 보이지 않았다. 불후의 명곡을 보는 이들이 동일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긍정적 댓글을 달던 사람들과 같지 않았다라는 거죠. 불후의 명곡을 챙겨보지 않던 이들이 이휘재의 복귀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서 이 방송을 봤다고도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불후의 명곡 시청률이 뚝 떨어진 거죠. 대중적 반감이 작용한 건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 이후에도 윤일상 편에서도 대중적 인기가 높은 연예인으로 분류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시청률이 떨어진 것일 뿐, 앞으로 남아있는 방송에서도 시청률이 떨어진다면 이휘재의 복귀에 따른 시청자 이탈을 그 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지만, 이휘재가 출연한 2회 분량의 시청률은 평균을 유지했음에도 그가 출연하지 않은 회차의 시청률이 떨어진 것은 이휘재의 영향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언론 기사 내용은 이휘재 씨를 상당히 두둔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하지만 어찌됐던지 간에 현재까지의 상황을 본다면 이휘재가 불후의 명곡을 출연을 하여 대중의 반감을 불식시키는 데에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지만, 범법 행위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았던 만큼 그의 방송 활동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옹호론보다는 부정적 여론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다음 행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MC 자리는 혼자서 쟁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 제작진이 이휘재 씨를 선택해야 하는데, 많은 제작진들이 불후의 명곡과 그로 인한 이휘재를 향한 여론의 추이를 지켜봤을 것이고, 불후의 명곡 출연은 일회성이라고 볼 수 있을 때 이휘재의 MC 복귀작이라는 수식어는 여전히 화제성을 가지고 많은 기사를 양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관심이 꼭 긍정적으로 흐를지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불후의 명곡 출연 전까지 여러 방면으로 방송 복귀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 시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도 방송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다각도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점은 어느덧 성장한 쌍둥이 아들이 그의 방송 활동을 응원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휘재라는 사람을 방송국에서 MC로 기용하기 위해서는 총대를 맬 수 있는 제작진이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부정적 여론을 감수해야 하며 그가 달라진 진행 방식을 보여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단추는 이휘재 스스로가 깨매야 한다. 오랜 기간 깐죽거리는 진행 방식으로 시청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이휘재가 과연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시청자들의 응원이 또 도발이, 부정적 여론이 막 상충하고 있습니다. 과연 비호감 족쇄를 풀 수 있을까? 그동안 그렇게 수년간, 10수년간 깐족거리고 남을 깎아내려 왔는데 4년간의 자숙이 충분하다, 아니다, 아직 멀었다, 이야기들이 굉장히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대중문화 평론가 역시 사실 많은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죠. 특히나 캐나다 목격담도 이번 이휘재 씨에 대한 비판 여론에 굉장히 기름을 부어버렸습니다. 물론 옹호하는 측은 4년간의 자숙은 짧지 않다.
도덕적 비판이 범죄보다 가혹해서는 안 된다. 복귀를 지지하고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휘재 씨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계속하여 끊이지 않을 수 있을까? 또 이휘재 씨를 둘러싼 옹호 여론도 왜 이렇게 상충될까? 아마 양측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런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2015년도에 이휘재 씨는요, 무려 KBS에서 연예 대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굉장한 성적이거든요. 데뷔 24년 만에 대상을 받으면서 명실상부 최고의 MC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거 아무나 받는 상 아니잖아요. 심지어 KBS에서 준 상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이휘재 씨가 정말 승승장구했거든요. 근데 여론에 대한 어떤 논란이 있었지만 특히 결정타가 된 사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내인 문정원 씨가 층간소음 사건이 벌어졌었던 당시죠. 근데 이 층간소음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장난감 먹튀 논란도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왜 이휘재 씨가 이렇게까지 비판받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당시 때 아내 문정원 씨가 장난감 논란에 휩싸이게 돼요. 한 누리꾼이 화면을 캡처했는데 나는 2017년도에 에버랜드에서 문정원에게 당했다. 아이에게 장난감을 2개를 판매했고 32,000원이 나왔다. 근데 지갑이 없다고 조금 있다 온다 하더니 저녁까지 계속 기다려도 오지 않아 내가 그 금액을 채우게 되었다. 얼굴이 알려진 분이라 믿고 있었고 놀이공원 마감 시간까지 계속 기다리기만 했다. 근데 내가 그 당시 너무 어려서 순진하게 믿었던 나의 잘못이다. 당시 문정원이 아들과 직접 찍어준 사진이 있는데 그게 유료였나 보다. 당시 누리꾼들은 그건 범죄다. 사실이라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 고소고발이 가능하다. 매장에서 함께 기다린 다른 직원들도 5명이나 된다. 범죄인 건 명확하지만 에너지 소비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이라면 무고죄로 고소당한다. 사실이 맞다라며 자신의 주장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근데 이 진실이 확인된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누리꾼들이 문정원 씨의 SNS를 찾아가 해명을 굉장히 요구를 했습니다. 이 글에 따라서 말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이후에 문정원 씨가 그러면 사과를 했느냐?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문정원 먹튀라고 한번 제가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때 보니까 의혹에 굉장히 구설수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층간소음 때와는 다르게 말을 한 바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모든 상황이 제가 스스로 자초한 일임을 안다. 천천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다. 활동 중단 의사를 밝혔습니다.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만 보면 한두 개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뒷광고 논란에, 층간소음 갈등에, 놀이공원 장난감 값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 문정원 씨가 그냥 제가 자초한 것 같다. 활동을 중단하고 좀 쉬겠다, 자숙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논란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휘재 씨가 불후의 명곡 녹화를 마치면서 이러한 말을 17일 날 한 바 있습니다. 녹화를 마친 후 가족이 있는 캐나다로 돌아가지 않고 당분간 한국에 있을 거다. 당장 확정된 프로그램은 없지만 한국에서 거주하던 자택에 머물며 향후 방송 활동을 타진할 것이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 이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2022년도에 이휘재 씨가 방송 활동을 사실상 중단하고 가족들과 캐나다로 떠났잖아요. 그리고 4년 만에 돌아와서 불후의 명곡 한 편에 등장을 했지만 지금 한국에 거주하며 캐나다로 안 돌아간다. 방송 활동을 타진할 것이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결국 불후의 명곡을 통해 완벽하게 복귀를 했고 나는 앞으로도 방송 활동을 이어가겠다. 확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캐나다로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그렇다면 왜 이휘재 씨가 이토록 비판을 받는지 딱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박명수 씨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 이때도 기사화가 됐어요. 해피투게더에 나온 이휘재 씨가 MC였던 유재석 씨에게 이혼 아내에게 큰 실수했다.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을 만들었다. 막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밤 늦은 시각 이휘재 씨와 지인들이 노래방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훈 씨의 아내가 남편을 찾기 위해 노래방에 들이닥쳤는데 노래방 문을 여는 순간 유재석 씨와 바로 맞닥뜨렸다. 유재석 씨는 이훈 씨의 아내를 정준하 씨가 부른 여자친구인 줄 알고 여기 앉아라 라고 유도했다라고 털어놓은 겁니다. 이휘재 씨가 아직도 이훈 아내는 유재석을 사회 악으로 보고 있다. 이게 사실 어떤 의미입니까? 노래방에서 어떤 여성이 들어왔는데 정준하 씨가 부른 여자친구인 줄 알고 앉으라고 했다. 근데 이 자막에는 디스코 메들리가 아니라 즉석 만남 중이었던 것으로 오해했다. 그러니까 헌팅을 야기하는 이 멘트가 있잖아요. 여자친구라고는 했지만 결국 유재석 씨가 이혼 아내 씨를 보자마자 즉석 만남을 하는 여성이라 생각하고 정준하 씨가 부른 줄 알고 옆에 앉으라고 유도했다. 뭐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유재석 씨가 당황을 했겠어요. 이 당시 때 등장했던 이훈 씨가 정말 많은 폭로를 했거든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휘재, 나경은은 유재석의 이상형이 아니다. 남을 깎아내리고 깐족거린다라는 이미지가 왜 굳혀졌는지를 볼 수 있는 멘트들이 이 방송편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훈 씨 얘기뿐만이 아니라 유재석의 이상형은 어떠한가라는 신봉선 씨의 질문에 최소한 아내 나경은 씨는 아니다. 유재석 씨가 굉장히 당황한 거죠. 유재석이 몰래 소개팅을 나갔다가 현장에서 들켰던 이야기도 당시에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때 유재석 씨가 굉장히 당황하면 아니 내가 또 언제 그랬냐 막 이랬는데 표정을 보십시오. 아무리 이휘재 씨와 친하고 또 방송을 함께 했었던 사이죠. 옛날 뭐 쿵쿵따 때 강호동 씨와 함께 더불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방송에서 해야 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휘재 씨가 이렇게 자신이 깎아내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남을 깎아내리는 이야기를 방송의 주제로 많이 삼아 왔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 눈물 흘리고 다시 열심히 해보겠다. 우리 아들들이 내가 방송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한들 사람들이 진정성 있게 바라보기보다는 감성파리로 바라보고 있는 이유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당시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진행 방식이 구시대에 머물러 있었다. 깐족거리며 상대를 깎아내리는 방식은 배려가 부족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나 과거 방송 태도 논란도 재조명이 됐습니다. 2020년 연중 라이브 출연 당시 조우종, 정다운 부부를 향한 발언이었는데 당시 이휘재 씨가 정다운에게 발레 동작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훅 올라온다. 남의 침대에 눕는다. 양해가 된 건지 모르겠지만 조우종 씨가 버럭했다. 그게 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의 아내가 발레 동작하는 걸 보고 남의 침대에 누워서 훅 올라온다. 이게 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장면을 유심히 볼까요? 이휘재 씨가 이렇게 다른 부부 침대에 누웠어요. 뭐 물론 이게 진짜 사는 집인지 요즘 나 혼자 산다처럼 세트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침대에 누웠어요. 그래 여기 보니까 남편이 지켜보고 있는데 보이시죠? 얼굴은 잘렸지만 아내가 이렇게 다리를 올리고 쫙 찢는 동작을 하고 있는데 훅 올라온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이게 불과 6년 전이지만 요즘 만약에 이런 발언 했잖아요, 방송에서. 더 했을 겁니다, 아마. 만약 이휘재 씨뿐만이 아니라 어떤 남성 MC가 다른 부부 집에 가서 이렇게 다리를 올려서 찢는 동작을 시켜두고 그거 보면서 남의 부부 침대에 누워서 훅 올라온다라는 말을 하면은 이거 제가 볼 땐 사회적 매장감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개그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 다리 찢는 걸 보고 같은 남성인 이휘재 씨가 막 훅 올라오는구만 이런 말 했으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남의 아내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건
정상적 발언이라고 보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평가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칼럼니스트도 굉장히 표정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 장면을 보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실제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쭉 쉬었으면 좋겠다. 인성 문제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런 기사조차 보고 싶지 않다. 100억 원이 있을 것 같다. 방송 한 20년은 했는데 한국을 뜨는 게 나은 것 같다. 대중들은 원하지도 않는데 이휘재 씨와 개인적인 친분 있는 방송 관계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복귀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일 정도다. 자, 그러다 보니 이휘재 씨와 관련된 논란이 도대체 무엇이 있었길래 이 정도까지 비판을 받나 궁금해하시는 시니어 세대분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겁니다.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2022년도 얼마 전입니다. 4년 전이죠. 굉장히 중요한 시상식 논란입니다. 사실 이휘재 씨가 시상식 MC로 굉장히 많이 섰어요. 거의 뭐 요즘 신동엽 씨 정도로 많이 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당시 때 배우 성동일 씨가 패딩을 입고 온 모습을 보고 발언을 했고 이것이 비매너 논란을 받게 됩니다. 자, 이 배우 성동일 씨가 표정이 굉장히 좋지 않게 이휘재 씨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휘재 씨가 어떤 발언을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성동일 씨 때문에 굉장히 놀랐다. PD인가 연기자인가 약간 헷갈릴 정도의 의상을 입고 왔다. 성동일 씨는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자 황당하다라는 듯 옆 사람을 잠시 쳐다보며 다소 딱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언급을 합니다. 비슷한 많은 형태의 방송 스타일의 문제점은 남을 과할 정도로 비난하고 깎아내리면서 방송을 한다. 이것이 많은 분들에게 비판을 받아왔는데 특히 결정타가 이제 박명수 씨의 사건이죠. 많은 분들이 좀 아실 수도 있고 잊어먹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 당시 때 불화를 설명합니다. 제멋대로 진행했다. 만날 일이 없지요. 수습 불가다. 이게 굉장히 유명했던 해피투게더 방송 분입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